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집에서 찍고 있는데 빠르게 또 영상을 올리고 스튜디오를 가는 게 시간상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셀카로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옆 동네 골든스테이트와 또 피닉스 입장에서는 레이커스가 또 빅딜을 통해서 전력과 또 전력 강화 그리고 또 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같은 퍼시픽 디비전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피닉스의 마음이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많이 나오는 선수의 이름이 바로 케빈 듀란트인데, 자, 케빈 듀란트가 워리어스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자, 디 애슬레틱, 굉장히, 정확성이 또 높은 그런 이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피닉스, 마이애미, 또 세 팀이 삼각 트레이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복귀하고요.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가 마이애미로 갑니다. 또 지미 버틀러는 지금 피닉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버틀러가 이제 피닉스로 가고, 나머지 선수들, 셀러리 덤프, 또 1라운드 픽이 덕지덕지 붙는 그런 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듀란트의 워리어스행, 또 위긴스의 마이애미행, 버틀러의 선즈행을 지금 이 세 팀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이애미가 빠지고, 왜냐하면 삼각딜, 사각딜은 더 복잡해지니까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트레이드로 단순히 이 두 팀의 시나리오를 짜 본다면, 일단 듀란트의 연봉이 51.2mm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셀러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위긴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6.2mm니까 여기에 쿠민가, 그 다음에 7.6mm, GP2, 만기죠 9.1mm, 또 앤더슨 혹은 힐드 8.7mm고 여기에 이제 1라운드 픽이 붙을 예정인데, 다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피닉스는 드레먼드 그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위긴스를 지킬 수 있게 되고, 저는 위긴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드레먼드 그린이 이 딜에 들어간다면 골든스테이트의 전력은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팀을 떠나야 되는 건 위긴스나 쿠민가가 아니라 드레먼드 그린이기 때문에, 농구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위긴스가 아니라 디그린이 매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이 딜을 무조건 워리어스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듀란트, 워리어스가 아니더라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피닉스 선즈가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피닉스 선즈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워리어스와 운명이 비슷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플레인 토너먼트 그냥 탈락?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제 피닉스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어차피 우승 나가리 된 거, 그래, 듀란트가 하루라도 젊을 때 듀란트를 매물로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볼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 경영진들이, 피닉스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팀 경영진들이 아마도 듀란트가 팀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할 것이다, 또 이렇게 입을 모았거든요. 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피닉스의 우승 가능성은 현 시점으로 간다면 거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댈러스 휴스턴이 듀란트 트레이드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나란히 텍사스에 위치해 있고, 또 듀란트가 고향 자체는 이제 워싱턴 DC와 가깝습니다만, 또 대학을 텍사스 대학을 나왔죠. 물론 1년밖에 안 다녔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댈러스는 굉장히 의외라고 볼 수 있는데, 댈러스가 직접적으로 트레이드를 문의한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26년 여름 FA로 풀리는 듀란트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를 논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과거에는 댈러스 하면 덕 노비츠키, 제이슨 테리, 마크 큐반, 루카 돈치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냥 니코 해리슨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 해리슨 단장이 예전에 나이키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시절에 듀란트와 한솥밥을 먹었었고, 그때도 마치 해리슨과 AD처럼 해리슨과 듀란트의 관계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인연이 있는데, 다만 미드 시즌 트레이드, 그러니까 내일 모레 끝나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듀란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핵심 로테이션 4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셀러리를 계산해보니까 클레이 탐슨, 나지 마샬, PJ 워싱턴, 데니얼 개포드예요. 이 말인 즉슨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저 4명 내보내고, 특히나 PJ 워싱턴과 개포드 내보내고 듀란트 와봤자 우승 가능성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댈러스는 그냥 듀란트와 어빙, AD를 꿈꾸고 있다, 그 트리오의 조합을 꿈꾸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피닉스와 계속 링크는 돼 있었죠. 왜냐하면 데빈 부커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데, 휴스턴의 라파엘 스턴 단장의 생각은 원래 나이든 스타일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스턴 로켓츠의 인상적인 재건 속도,
이 리빌딩, 리툴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당장 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점 하나만 찍으면 바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듀란트 같은 슈퍼스타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라파엘선 단장은 우리 이대로 갈 거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더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빅딜이 일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에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즌 초반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다만 트레이드 자산은 굉장히 뭐 풍족합니다. 팀에 굉장히 피닉스가 탐낼 만한 그런 유망주도 많고, 그리고 픽도 가지고 있어요. 댈러스에 비해서는 트레이드 자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휴스턴이 충분히 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그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피닉스가 일단 드레이먼드 그린, 또 조나단 쿠민가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입장에서는 그린 데려오면서 또 쿠민가라는 유망주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픽을 뜯어올 수 있으면 듀란트가 하루라도 젊을 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지연, 학연, 혈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디그린이 맷 22야 피닉스 구단주와 미시간 주립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줄곧 지금 피닉스 입장에서는 우리 쿠민가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 디그린에게도 관심이 있다라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 딜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그린이 지난 올랜도 매직 전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자체는 썩 좋지 못했지만 올랜도 매직을 꺾었는데, 이후에 조 레이콥과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조 레이콥 구단주와 단독 미팅인지 아니면 뭐 여러 선수들과 함께 만난 자리인지는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디그린과 조 레이콥 구단주가 만났고, 디그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콥 구단주가 팀의 5할 승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항상 조 레이콥 구단주는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인물이다. 프런트가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루카 돈치치가 방금 트레이드가 됐으니 모두가 매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제 입을 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디그린과 스티브 커 감독이 마치 보란듯이 본인들의 입지가 뭐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괜히 미래를 정말 무리하게 투자해서 현재 애매하게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는 팀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미래도 함께 도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레이콥 구단주의 말을 빌려서 확실히 지금 팀의 분위기 자체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디그린도 이걸 지금 인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디그린이 피닉스로 간다면 일단 듀란트, 그 다음에 디그린과 쿠민가가 포함되어야겠죠. 왜냐하면 피닉스가 듀란트를 내보내면서 관심이 있는 선수 2명을 딱 지명을 했으니, 그 다음에 셀러리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셀러리 덤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GP2나 뭐 캐번 눈이나 뭐 아니면 뭐 계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카일 앤더슨 같은 선수들, 여기에 이제 1라운드 픽을 몇 장이라도 뜯어오려고 하겠죠. 자, 때마침 케빈 듀란트는 내일 열리는 경기에 발목 염자로 결장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퀘스천어블이 아니라 다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전 가능성이 현재 낮은 상황이라서, 야, 이게 진짜로 트레이드를 위한 포석인가? 모락모락 지금 김이 나는데 뭔가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는 추가로 워싱턴 위저즈와도 딜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서프 너키치를 매물로 요나스 발렌슈나스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데, 일단 너키치는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과 사이가 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서로 뭐 지금 말도 섞지 않는 사이라고 하는데, 유서프 너키치처럼 쓸 수 없는 매물로 뭐 발렌슈나스를 데려온다면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어차피 백업으로 쓸 거고, 닉 리차즈가 쉬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만 채워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뭐 계속 5할 승률과 싸우고 있고, 레이커스는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같은 퍼시픽 디비전의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돌아왔고요. 뭐 피닉스는 본인들과 뭐 비슷한 처지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모로 뭐 세크라멘토도 어쨌든 5할 승률과 싸우고 있지만 디에런 팍스를 빠르게 내보내면서 팀이 리툴링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팀이 지금 워리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워리어스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스테픈 커리를 제외한 모든 선수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겠죠. 진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는 커리 아니야? 커리가 지금 몸값을 못 해주고 있는데, 늙었는데. 자, 여러분, 스테픈 커리는 원클럽 맨입니다. 받는 팀 입장에서도 커리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상징성. 두 번째, 연봉. 스테픈 커리가 지금 몸값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몸값이 좀 비싸냐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스테픈 커리는 트레이드 될 일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 레이콕 구단주 역시 디그린의 이야기대로 현재 성적에 불만이 아주 크다고 하죠. 구단주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전화를 돌리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뭘 해야 됩니다. 구단주 눈밖에 나는 순간 뭐 팀은 완전히 와이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레이콕 구단주의 크나큰 불만은 성적 향상을 노리는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자, 다만 이 워리어스가 계속해서 투 트레이드에 대한 미련을 좀 저는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디그린 잔류를 원하고 그 다음에 쿠민가 트레이드를 정말 어마어마한 홈런 딜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쿠민가를 내보내는 걸 꺼리는 기존 스탠스라면 저는 설령 골든스테이트가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이 과거처럼 정말 꿈에서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인 디그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미래 프랜차이즈 스타인 쿠민가도 내보내지 않으면서 정말 우승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한다면 당장 집어쳐야죠. 아싸리 그냥 이번 시즌 성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글쎄 제가 워리어스 팬이라면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관심이 있는 선수 목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폴 조지, 놀랍게도 다시 구애 중이라는 보도가 떴죠. 그런데 폴 조지의 연봉은 4년 200밀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이라면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폴 조지가 물론 건강할 때 보여주는 그런 생산성은 훌륭하지만 2024년 오프시즌, 그러니까 뭐 연장 계약을 맺기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연장 계약을 이미 맺은 선수를 데려온다? 이거는 저는 100% 악성 계약이고 워리어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니스 아르토쿤보인데요. 현재 미러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도 지금 뭐 개인 사유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팀은 연패 중이고 크리스 미들턴은 지금 워싱턴 위저즈로 거의 뭐 트레이드가 완료됐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미러키는 지금 서서히 약간은 침몰하는 배 같은 느낌이에요. 해체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니스가 듀란트처럼 트레이드 해줘,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뛰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없다. 야니스를 데려오려면 1라운드 픽 7, 8장은 필요할 텐데 샐러리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야니스가 지금 나 미러키에서 뛰는 거 너무 싫어, 진짜 죽을 만큼 정말 극혐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콜라 부세비치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잭 라빈이 세크라멘토로 떠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시카고는 딜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당연히 시카고 불스는 1라운드 픽을 원할 텐데 당연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샐러리 덤프와 또 2라운드 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부세비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콤비 자이언과 잉그램인데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둘 중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워리어스 로스터에서 큰 변화를 노리기에는 안성맞춤인 선수들이죠. 다만 그 대상이 저는 자이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잉그램이 온다면 위긴스에서 만약에 잉그램으로 바뀐다? 저는 그냥 또이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득점 볼륨은 잉그램이 더 만들 수 있지만 건강은 위긴스의 우위고 그 다음에 수비력도 위긴스의 우위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딜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잔잔했던 파도에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파고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이언같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전 더 낫다고 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자이언에 대한 루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에 대한 루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뉴올리언스를 싫어한다, 빅마켓에서 뛰고 싶어 환장한 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갑자기 또 딜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이언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진짜 매일 이렇게 루머가 나오는 걸 또 정보를 취득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즐겁고 고된 작업이긴 한데,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늘 말씀드리지만 레이커스가 지금 한 발짝 앞서 나갔기 때문에 워리어스도 뭐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뭐라도 하는 그의 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현재 뭐 리그 소식통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듀란트가 복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조코피TV와 함께 하시고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 14만을 넘었습니다. 노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월 초에 출발하는 미국 투어, 돈치치와 르브론을 볼 수 있는 뉴욕과 보스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자리가
3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또 응모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라방을 할 거니까 또 밤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